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허위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센터에 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정도의 경력이 안 되는데 2주만 근무해도 근무라고 쓰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걸 알겠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냥 근무를 안 했어? 라고 하면 또 안 한 건 아니잖아. 이게 좀 웃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주만 근무해도 근무를 한 거잖아.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시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홈스타츠 홍철국입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소자본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건 PT샵 말고는 없어요. 혼자 있을 경우에,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둘이 오픈하거나 했을 때는 소자본으로 오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T샵을 좋아하는 거고, 실제로 매물도 많이 나와 있고, 헬스장이 보통 진짜 못했을 때 보증금 뭐 1억 잡고 뭐 200평이라고 하면 진짜 내가 인테리어 말도 안 되게 1억 5천 줬다? 그럼 거기서 일단 2억 5천 날라갔고, 기구랑 뭐 집기 샀을 때 200평 채우려면 기구가 그래도 1억 5천 2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4, 5억이 드는데 4, 5억이 어딨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T샵을 차리는데, PT샵은 어디다가 하든 2억이면 차릴 수 있는 게 PT샵이에요. 이것도 진짜 비싼 곳에 보증금 포함해서 2억 정도? 엄마한테 좀 받고 캐피탈도 좀 쓰고 이러면 차릴 수 있는 게 PT샵이에요. 근데 헬스장이 망해도 계속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업은 그러면 사라지나요? 그냥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픈을 하는 거고, 이 헬스가 어쨌든 부흥했잖아요. 트레이너들이 유입이 됐고, 그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차서 오픈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보이스피싱 나는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하고 남들이나 걸리는 거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샵을 차리는 거고, 어떤 데서 많이 차리냐면 우리 센터 사장님이 돈을 잘 번다라고 느끼면 진짜 차리고 싶어져요. 왜냐면 사장님 사실 딩가딩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센터의 매출을 정말 잘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차려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차리는 것 같아요. 헬스장 시장이 요새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정말 비싸게 해서 정말 잘 꾸미고 정말 압도하는 영역으로 가서 살아남던가, 아니면 정말 BEP를 완벽하게 줄여서 직원 생활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던가, 뭐 이렇게가 두 개인 것 같아요. PT샵을 하다가 이제 대형으로 가시는 분들이 언제 보통 많이 가냐면,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1살, 2살, 3살이 되면 그때 어떻게든 이 PT샵을 정리하고 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정에 또 충실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PT샵으로 시작을 했다가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대형을 가든, 아니면 도리어 PT샵을 접고 차라리 직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나이대가 많아요, 실제로.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PT샵 하시는 사장님이랑 2시간 정도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버틸만 하고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격을 낮추면 죽나요? 진짜 옆에 센터가 망했나요? 안 망해요. 그냥 힘들고 이빨 꽉 깨물고 버티는 것 뿐이지 어쨌든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가격을 낮추려면 100억대 뭐 몇십억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살아남아요. 똑같이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자기가 다른 센터와 좀 차별화를 두는 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PT도 중요하지만, 대형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PT를 어떻게든 조금 덜 하더라도 퍼블릭 회원을 늘릴 수 있는 거에 초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지, PT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내가 직원들, 트레이너들한테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룹 트레이닝 샵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점점 PT에 의존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서, PT 가격이 시장을 망치냐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대안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거를 진행 중으로 현재 맛을 보고 있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한 브랜드가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데는 100개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왜 그 상장을 못할까? 혹은 대기업이 뛰어들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장이 되고 대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4대 보험이나 아니면 퇴직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깔끔해야만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고 이제 상장이 될 수 있는데, 이 피트니스는 거기까지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프리랜서와 직원의 차이에서 기본급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분란들이 너무 많아요. 업계를 잠식하고 있고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굳이 대기업에서 이런 말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일단 돈도 안 되고 이 시장에 이해도가 거기까지 못 가는 상태에서 그걸 못 하는 거죠.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은 100개를 넘게 하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물론 뭐 초기 창업 비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쪽에서는 피트니스에서 100개만 해도 진짜 우리나라 피트니스의 한 획을 그을 정도가 되는 건데 그분들이 다 지킬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지분을 넣으라고 해서 직원 구조가 아닌 동업자와 투자자의 개념이 되는 거고 퇴직금이라는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 분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도리어 더 어떻게 보면 발전돼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피트니스 자정작용 능력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도리어 소상공인으로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허위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허위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센터에 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정도의 경력이 안 되는데 2주만 근무해도 근무라고 쓰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걸 알겠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냥 근무를 안 했어? 라고 하면 또 안 한 건 아니잖아. 이게 좀 웃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주만 근무해도 근무를 한 거잖아. 허위라는 게 그런 것도 있죠. 보디빌딩 대회라고 치면 이제 1등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1등 선수들이 보디빌딩에서 나오고 이제 스포츠 모델에서 나오고 피지크에서 나오고 근데 거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1등이 몇 명 나오는 거야? 그것도 한 명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65, 70, 75, 80 다 많잖아. 연에 한 200, 3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1등이 한 대회 못해도 20명 나오면은 600명인데 매주 600명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사설 대회가 없었을 때는 도리어 좀 저게 1등이다 그러면 존경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등과 그랑프리가 난무하니까 재수 좋으면 대회를 나갔는데 2명 나와서 내가 2등 해도 난 2등 한 거야. 혼자 나와서 1등 해도 1등 한 거잖아. 제가 이제 바라는 피트니스 업계 문화는 뭐 사설 단체에 가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면서 내 퀄리티와 내 무기, 내 기능을 점점 더 남들과 차별화를 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가격으로만 승부를 바라보고 그럼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PT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싸게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PT는 이런 거라고 결론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업계 자체가 죽는 건데 물론 요즘에는 필라테스도 많이 힘들지만 필라테스 자격증 하나 따는데 스탁 같은 거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수료하면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다시 몇백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걸어두잖아요. 어디서 수료했고 어디서 공부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우리 업도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센터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대학교 석사 이상이 돼야만 트레이너로 뽑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도 제가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저는 좀 대단해요. 그렇게 센터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PT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석사 출신한테 받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몸이 뭐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이해도가 높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할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이 뭐 힘들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좀 키우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의 노동 대비해서도 더 많이 벌 거라고 확신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